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크라멘토에서 라스베가스를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중요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정세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관련된 뉴스라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따로 빼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러시아 용병그룹 마그너 그룹의 그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도 처음에 생각한 게 바로 푸틴이 암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지금 언론들도 다 푸틴이 암살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또 종식되면 또 세계적으로 또 정세도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끼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한국 뉴스도 좀 읽어봤고요. 미국 뉴스도 읽어봤는데 좀 미국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안 다루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사망한 프리고진은 용병기입니다. 용병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나라에 속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마그나라는 이제 용병 기업의 수장이죠. 두목입니다. 1961년생 출생이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죠. 이제 62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에서 원래 요리사로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식당업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용병 회사를 또 차렸는지, 하여튼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마그너 그룹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푸틴과 고향이 똑같아요. 상트페테부르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렸을 땐 좀 불우하게 좀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좀 사고를 쳐서 소년범 때 또 몇 년 징역을 하고 또 나중에 9년형을 더 받고 총 13년을 이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988년에 사면을 받아서 출소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노점에서 핫도그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외로 핫도그가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레스토랑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신화적인 일이죠. 보통 비범한 사람은 비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확실히. 근데 이제 이렇게 레스토랑을 좀 잘 나가다가 푸틴이 대통령이 됐던 나중에 2001년도 이후에 당시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와 뉴 아일랜드라는 식당을 찾았는데 이 뉴 아일랜드 식당이 이 프리고진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만들었던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여기 왔었고 또 2002년도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제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이 식당을 찾을 정도로 푸틴이 이 식당의 음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3년부터 프리고진은 이제 푸틴의 생일 파티, 그다음에 또 크렘린 궁의 연회 음식 이런 거 캐터링 같은 것도 다 여기 식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한때 푸틴의 요리사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하던 사람이 그리고 또 잠깐 사이드로 동화책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세계적으로 좀 잔혹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의 짓을 많이 해요. 히틀러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2014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입니다. 불과 9년밖에 안 됐는데 드미트리 우킨이라는 우트킨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미트리 우트킨이랑 이제 설립한 마그너 용병 그룹을 만듭니다.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드는 거죠.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갖다 좀 풀어준 조건으로 이제 군대에 또 영입해갖고 이 군대를 만듭니다. 자, 근데 이 마그너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작곡가 리하르트 마그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막상 지들은 나치를 싫어한대요. 하여튼 웃겨요. 고만고만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용병 그룹이 왜 설립될 수 있었고 왜 이 용병 그룹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냐? 이건 뭐냐면 나라 대 나라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군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국제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용병 기업에다가 하약을 줘서 일을 시키면 이들은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고문도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막 학살도 하고 사람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 진짜 잔혹한 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손을 안 대고 피 묻히기 싫은 거를 여기다 이용했던 거죠. 여러분 흔히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있죠. 뭐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들이
꼭 조폭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폭들을 시켜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갖다가 다 휩쓸어 버려야 된다. 그럼 또 사람들 가서 두들겨 패고 또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기업과 깡패 혹은 정치인과 깡패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와 이런 용병 기업 말이 좋아서 기업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학살 집단이죠. 이렇게 일을 주면서 이 프리고진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한때는 군인이 2만 5천 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은 본인이 직접 밝힌 바인데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 이거죠. 인터넷 통해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입을 해서 2020년도 당시에 대선에도 트럼프를 도와서 미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미국 대선에는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던 그룹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나라도 아닌데 이런 용병 기업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CIA에서 여기다 경고를 했죠. 여기다 이제 북한을 통해서 무기를 사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탄을 하니까 여기다 해서 미국에다 대놓고 또 깠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는 거는 문제가 있고 니들이 무기를 만들어 파는 건 문제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도 막 대들던 진짜 아나무인이었던 사람이 이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더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처음에 승기를 잡았던 게 이 바그너 용병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그너가 없었으면 지금 이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하게 미리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 워낙 처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재밌어서 가입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좀 잔혹한 집단이라서 이들이 침공을 하면서 당시에 8천 명 이상의 용병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정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 처음엔 용병인데 얘네가 규모가 더 커. 이제 나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러시아의 군대를 위협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지?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기업 회장님의 우리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밑에도 좀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으로도 좀 경호원도 있고 주먹도 잘 쓰는 애도 있고 뭐 몇 명이 있어요. 항상 회장도 보호할 정도로. 자, 근데 이 밑에서 용역을 주던 깡패 이제 뭐 조직이 있었는데 이 깡패 조직이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깡패 조직이 자기 밑에 있는 경호원 조직한테 난리를 치는 거죠. 싸움박질하는데 힘이 더 좋아. 깡패 조직이. 야, 이러다가 내 경호원들도 다 몰살시키고 나도 작살낼 수가 있겠네. 이 정도쯤 되니까 이 푸틴이 이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갈등을 빚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제 프리고진 주장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우리 용병이 있는 기지에다가 러시아군이 포탄을 떨어뜨려서 2천 명을 죽였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을 죽였냐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 이것도 있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야. 무기 지원. 탄약이니 뭐니 지원을 안 해줬고 우리 용병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러시아 국방부 이놈들이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주장은 푸틴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자기네들이 입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때 국방부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고진이 확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6월 24일 한국의 6.25 전쟁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6.25 참사일. 그날 전날에 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 수도 200km 앞에까지 쳐들어갑니다. 자, 근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규군은 그렇게 이악 물고 싸우지 않는데 이 용병들은 이악 물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런 표현하면 시겁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자, 근데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자, 처음엔 푸틴은 이제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이건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다. 이게 국가 반역죄다.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여기서 스탑을 하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이 프리고진을 갖다 사면시켜 주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푸틴이 이를 악물고 참고 사면을 시켜주고 대신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을 갖다가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프리고진이 있는데 앞에서 그때 6월 24일 날 이 일이 생겼는데 6월 29일 불과 닷새 만에 바그나 그룹의 임원이자 러시아군 대령 출신인 안드레이 트로셰프를 바그나 그룹의 새 지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 네가 지금 두목을 하면 안 되겠어. 그 대신 네 목숨 살려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얘가 좋은 것 같지만 그동안에 푸틴의 하던 뭐 일로 봐서는 푸틴이 분명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고진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네.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같으면 앞으로 먹는 음식 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이번에 프리고진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별로 놀랍지도 않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푸틴하고 이 프리고진은 크렘린궁에서 3시간 동안 면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죽이려면 그때 죽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때 체포할 수도 있었고. 자, 그래서 프리고진은 그때 이후로 러시아를 떠나서 또 용병들을 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뭐 내전인데 끼고 또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었는데 벌써 그 일이 있고 2달 후인데 갑자기 엊그저께 2023년 8월 23일 비행기 이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런 영상이 찍혀서 올라왔습니다. 자, 비행기는 엠브라레 레가시 600이라는 이 비행기인데 똑같은 비행기가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격추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에 2대에 나눠서 타고 간다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국방부랑 3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무슨 미팅을 했는지 안 알려졌습니다. 미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비행기 뜬 지 30분 만에 이렇게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푸틴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진짜 이제 악랄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KGB 요원이었는데 이 배신했다고 2006년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옛 동료가 줬던 홍차를 먹었는데 그 홍차 안에 이 방사능 독극물인 폴로니움 212 함유된 홍차를 마시고 3주 있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청산가리보다 뭐 몇만 배 더 독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 우라늄 같은 거 이거는 민간인이 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푸틴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예전에 2001년도에 영국으로 망명했던 이제 신흥 재벌도 이런 데서 의문사를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체체의 인권 현실을 폭로했던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라는 이 사람도 2009년도에 총에 맞아서 순체 발견이 됐고 또 언론인이었던 안나 폴리트코브스키아도 2006년 자택 앞에서 총격으로 또 죽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푸틴을 비판했던 언론인들을 번호하였던 인권 변호사가 2006년도에 또 의문의 총격을 당해서 숨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락사는 되게 많아요. 예, 창문 바깥으로 떨어졌던 사람, 계단에 굴러떨어져 죽었던 사람.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프리고진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호텔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괜히 추락사 당할까봐 이게 좀 겁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죽었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와해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와해돼서 러시아 군으로 편입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바그너 그룹이 자기네들의 수장을 푸틴이 죽였기 때문에 이 반발해서 공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미국 언론에 나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와해가 돼서 러시아군에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내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내전이 생길 가능성은 낮게 봐요. 왜냐하면 프리고진에 대한 충성심이 용병 기업이잖아요. 이건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사장님을 죽였다고 자기 목숨 걸고 조국에다 반역하겠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대의가 있어서 군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월급 주니까 군인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쉬운 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군에 편입이 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많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뺏은 땅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몇 달 전부터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고 자기 땅만 지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도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지대공 미사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폭파가 됐대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폭파물이 있는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뉴스도 이렇게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비행기 안에서 폭파물이 나왔다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대공 미사를 쐈다. 이건 당연히 푸틴이 한 거죠. 예, 푸틴은 어쨌든 간에 지금 프리고진의 가족한테 뭐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거야 뭐 당연히 본인이 내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비행기일까? 뭐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데 왜 비행기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푸틴이 남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 나한테 이렇게 거부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렸다. 이게 좀 많이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미국 첩보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내부 폭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 폭파의 안에 있는 폭탄을 푸틴이 설치했냐, 러시아가 설치했냐, 아니면 자작극이냐, 여기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비행기를 2대를 띄운다고 합니다. 당시도 비행기가 2대 띄었다고 하는데 어느 비행기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2대를 띄었다고 하는 거죠. 10명이 사망했는데 3명은 승무원이고요. 나머지 7명은 지금 바그너의 다 장성들인데, 아까 말한 드미트리 우트킨, 예,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을 보면 되게 진짜 뭐 괴물같이 생겼죠. 이 바그너를 같이 창립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오른팔이고 형제예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그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2명이 프리고진하고 이 드미트리 우트킨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에 탔다?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편적으로 미국도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 타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만약에 프리고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드미트리 우트킨이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 탔다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비행기가 2대가 탔으면 분명히 한 대씩 나눠 타고 왔다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행기 탔던 탑승자 명단에 여기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일 거라, 이렇게 시체는 10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본인이 이름을 적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게, 프리고진이 푸틴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은 걸로 위장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건 설입니다. 예, 확실한 거 없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 폭파시켜놓고 나는 거기 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에 탔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부터 좀 에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러시아하고 프리고진이 같이 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미국 CIA가 일부러 프리고진을 갖다가 빼내려고 CIA가 꾸민 일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카더라 썰이에요. 예, 어떤 것도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이득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푸틴이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해서 이긴다 그러면 바그너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프리고진의 힘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바그너의 수정도 본인의 신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프리고진은 필요 없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를 위협했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암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제일 단순하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고진이 본인의 죽음을 위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혹은 또 미국이 어떤 이권을 위해서 프리고진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살았던 죽었던 관심은 없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남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구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밀값 올라가고 또 다른 뭐 원자재 값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를 통해서 뭐 누구 죽은 거를 떠나서 빨리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평화가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이 러시아가 또 한 번 망하지 않을까. 네, 구전에 구소련을 갈갈이 다 찢겨지게 한 게, 네,
스스로 붕괴했지만 사실 그렇게 한 게 사실 미국의 첩보전이 꽤 컸었죠. 예, 그래서 소련이 몇십 개의 나라로 다 분리가 되고 또 그 중에 한 나라가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번에 도로 옛 땅을 찾느냐 아니면 더 갈갈이 찢겨지냐. 근데 요즘에 러시아가 악재가 많아요. 예, 이번에 또 달나라 탐사선, 예, 인도는 성공했는데 러시아는 실패를 했죠. 예, 사실상 이 우주로 제일 처음 나갔던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옛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진짜 의기양양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인도한테 결국은 그 영예를 또 넘겨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요즘엔 좀 망국에 이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또 힘들면 당연히 중국의 여러 가지 정세도 또 힘들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뉴스들이 단순히 뭐 호기심 혹은 흥미거리, 누가 죽었네, 나쁜 놈 죽었다, 잘 죽었다, 뭐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계 돌아가는 정세가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망하기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든든한 우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큰 땅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그 땅 면적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몰락을 원치 않을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러시아가 몰락하기를 또 바라겠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 프리고진의 사망이 되게 좀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늘 우행미소에 올리는 거는 미국 쪽의 뉴스를 전반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웬만한 큰일 아니면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이 프리고진의 얘기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예. 그다음에 왜 죽였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만 좀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연관된 뉴스를 보실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제가 좀 따로 이렇게 뽑아서 뉴스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